이야기의 답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공감을 얻어내서 더 많은 공감을 얻고 재밌다는 평가가 그게 답이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거를 굳이 수학 공식처럼 답이라고 명확하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한마디로 자유로운 거죠. 이쪽 계열의 매력은 자유롭다는 겁니다. 일단은 시의성 이슈에 매달리지 마라. 여러분들은 근데 실제로 계속 소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사회적 뉴스라든가 현안 등을 많이 살펴보실 거예요. 등단을 목표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빨리 준비를 하셔도 이제 또 이거를 보여줘야 될 때를 찾고 또 계속 수정을 거치는 그 시간들이 현장보다 빠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굳이 시의성에 묶여가지고 되는 오리지널 소재로서 여러분들이 그걸 준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살아왔던 모습 속에서 자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스타일까지 같이 동일한 접점에 있으니까 그걸 더 풀어내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말 못할 트라우마라든가 아니면 뭐 살면서 이제 있었던 해프닝 그런 것들에서 천천히 소재를 찾으면서 이제 써나가기 시작하시면 한마디로 소재로 흥미를 이끌어낸다면 그 소재를 이용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그 주제로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영화의 순기능이고 그게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력적인 캐릭터는 그 캐릭터가 가진 매력적인 과거에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영화의 엔딩은 그 매력적인 그 과거를 캐릭터가 극복해내는 클라이막스를 가진 것, 그게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과거를 가졌던 캐릭터가 그 과거를 이렇게 극복한다라는 식으로 이 스토리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게 결정이 나면 그 시작과 끝이 결정이 났으니까 어떤 과정들로 캐릭터를 맞춰줄까 하면서 그 플롯이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짧게 쓴 문장 지문 하나에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느낌이 다 들어있고 여기에 영화는 결국 아까 단체 예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감독과 연기자가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을 집어넣을 수 있는 만큼의 축약된 글 내용만 써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힘을 빼고 쓴다는 느낌인데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은 좀 더 좋은 표현법들을 연출과 연기 쪽에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느낌의 공생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힘 빼고 쓴다는 그 느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지금 이런 대중문화가 이런 바뀌는 이 시대의 흐름에서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전문이다 하는 프로페셔널이 있을 수 없습니다. 2020년 단위로 이제 새로 다 루키가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틀에 맞춰진 새로운 거를 써 나가시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충분히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이 바라는 거는 당장 지금 그렇다고 또 이렇게 트렌드에 너무 맞춰진 게 아니라 지금 트렌드 다음 트렌드가 될 창의성 있는 작품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맞으시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솔직히 저는 영화 제작 거의 최소 2년이라고 보거든요. 늘 다음 트렌드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면 그게 여러분들이 그 트렌드의 선두주자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들만의 시그니처를 여러분들이 확정지어서 고정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찍었던 이 영화 그때 이렇게 해서 잘 됐어. 그런 그 시그니처 포인트들의 반복일 뿐입니다. 경력자들은 그렇게밖에 못해요. 왜냐? 모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현장 겁쟁이들 많아요.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잘 됐었어 하는 그것만 기억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은 근데 그걸만 보고서 아 클리셰야. 그러면서 클리셰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난 이게 강점이 있어 하면서 스스로 시그니처를 고정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관객이 원하는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는 관객이 어떤 것을 멜로라고 느끼는지, 어떤 것을 코미디라고 느끼는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재미있게 쓴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장르를 좋아한다라는 것과 같은 거고 내가 좋아하는 장르를 다른 그 장르를 좋아하는 시청자들도 똑같이 좋아할 수 있게 쓰는 게 재미있게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장르는 여러분, 장르는 약속이에요.
장르는 관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장르를 좋아하면은 그 장르에 맞춰서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장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라고 했을 때 고대 그리스 비극을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모든 극작의 기초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 장르라는 것 자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시학에서도 말을 했지만 그리스 연극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장르의 법칙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희극이면 무조건 희극, 비극이면 무조건 비극. 이 두 개가 섞이는 건 없었어요. 그 장르별로 이야기를 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장르라는 거는 단순하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딱 그렇게 어떻게 해야지 코미디를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멜로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주제가 장르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했을 때 전 논쟁이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 세이브 더 캣이라는 그 작법서를 보면은요, 중간에 이제 그거는 이제 작법을 14단계로 나누는 그런 이제 3장 구조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14단계로 이제 그 구분을 하는데요. 거기서 논쟁 부분이 나와요. 예. 앞에 그 이제 도입부 부분에 논쟁 부분이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주제라는 거는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관객을 논쟁하게 만드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 논쟁을 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이것이 장르를 가르는 요소예요. 결국에는. 점점 이야기가 상승됨에 따라서 그 장르성이 더 강해져야 돼요. 그게 더 잘 쓴 장르입니다. 그게 더 잘 쓴 대본이에요. 또 장르가 있기 때문에 내 시나리오를 더 재미있게, 조금 더 많은 관객들이 재미있어하는 시나리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핵심 아이데이션, 그 내 시나리오의 핵심을 바꾸지 않고도 시나리오를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말 있잖아요. 하늘 아래 새로운 이야기는 없다. 뭐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반증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발견하는 능력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 보편적 감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능력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상업 영화, 커머셜한 영화들을 우리가 체험을 해볼 수 없는 이야기 줄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간접 경험인 책 읽기와 영화 보기만이 남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야기꾼의 내면에서 이야기 뿌리가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찾아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를 찾고 말 테야 라고 하는 어떤 그 치기 어린 욕망이 대다수의 작가를 되게 아마추어 상태에서 머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계를 빨리 뛰어넘고 인정하고 간접 경험을 충분히 쌓아서 이야기 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적인 방식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든 길을 떠나야지만 모험이 시작되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목적지라고 하면 일상과 다른 일상 그 너머에 내 욕망이 향하는 곳, 내가 변화하는 곳, 어떤 지점, 레벨이 바뀌는 지점인 거죠. 그래서 이 길 떠나기와 모험하기가 항상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아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 논리적인 것인데, 이게 아니라 디오니소스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의지적이고 충동적이고 정말 약간은 미쳐서 하는 거예요. 일상의 어떤 장벽을 벗어나야 돼요. 주인공이 미쳐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욕망을 억누르지 않는 인물이 서사를 극대화시키기 용이하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일상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서사에 적합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적 서사. 내 안에서 나오는,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뭔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게 찾아지냐 안 찾아지냐도 되게 큰데요. 찾아지지 않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접 경험 혹은 내 주변 인물들이 겪고 있는 어떤 경험담 혹은 들려오는 이야기 등등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페이소스, 그러니까 내가 감동을 느끼게 하는지 나를 자극시키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이야기가 내가 쓸만한, 내가 출발할 만한 이야기거리인지 소재인지를 발견하는 능력을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글쓰기의 본질, 글을 쓰기 전에 자기가 무엇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결코 글을 쓰지 못할 것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을 쓸 것인지 알아보려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글을 쓰고 난 다음에나 알게 되며 글을 쓰기 전에는 이것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질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이 된다. 그런데 가장 흔한 질문이기도 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아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그쵸? 결코 쓰지를 못할 거예요. 이미 스스로 그 틀에 가두기 때문에. 자기가 나는 무엇을 쓸 거야, 저건 돈이 될 거야, 저건 많은 시청자나 관객들이 볼 거야 라는 어떤 틀 안에 가두고 글을 쓰게 되면 평생 제대로 된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글을 쓴다는 건 내가 뭘 쓸 것인지 알아보려 시도하는 과정이다, 프로세스의 어떤 일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기획의 4단계를 정리하자면 모티브. 자, 모티브란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행동에 대한 동기나 원인 내지 어떠한 글에 대한 출발점이다. 자, 이걸 제가 글이라는 것으로 좀 치환해서 썼는데요. 이야기 요소에는 소재, 인물, 사건 이렇게 3가지 요소가 있는데 모티브가 보통 사건일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인물, 보통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하나로만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되려면 이 하나의 모티브에 플러스 2가 돼야 돼요. 소재나 인물 혹은 인물이나 사건이 더해져서 이야기 요소를 이룬다. 로그라인의 플러스 컨셉이 되면 아이템이 돼요. 로그라인 플러스 컨셉. 자, 이렇게 우리가 크게는 3단계,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는 4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캐릭터가 갖고 있는 어떤 완성도와 관계, 그 관계성, 얼마나 상호 보완되는지, 그리고 그 메인 플롯이 얼마나 이 인물에게 충분한 자극을 주고 플롯을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것도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이 단계를 넘어가기 힘드실 거고.